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좀 늦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걸 핑계로 첫 그 타운홀 미팅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개회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타운홀 미팅의 컨셉을 최필승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평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주제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질문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영역에 상관없이 지금 사실 상반기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그 상반기를 종료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타운홀 미팅이니만큼 오늘 회의 주제를 넘어서 내가 꼭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 최필승 대표에게 질문해서 궁금한 것들을 꼭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각자 동력으로 삼으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가린 거예요? 예. 저희 세 번째 타운홀 미팅이에요. 1월에 하고 저번에 5월에 갑작스러운 조직 개편에 따라서 타운홀 미팅이라기보다도 전체 모인 회의 같은 성격으로 했던 거가 두 번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타운홀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타운홀 미팅 2025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가 뭐 이렇게 아주 미리 전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진 내용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얘기할 거고요. 간단하게 제가 한 5분에서 8분 사이로 준비한 자료를 좀 말씀드리고, 그 패들렛에 올라온 질문,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5층, 6층 현장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질문들을 바로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할 성격의 질문들도 있을 거고 저희에게 요청하고 좀 더 많은 숙고를 필요로 하는 성격의 질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어떠한 것도 가리지 않고 서로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화면 공유해 가지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다 녹화가 되고요. 녹화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 녹화된 거는 오늘 자리에 참석하시 못하신 분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뒤로 쭉 빠지셔도 됩니다.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장표의 이미지는 작년 12월에 저희 그 비전 워크숍 때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1월 달에 썼던 그 첫 장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작하는 장표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두 배 성장이라고 하는 2027 저희 비전과 관련돼 가지고서 그날 제가 약속드렸던 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겨워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내 스스로가 지겨워지면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전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사평가원과 관련된 거, 두 번째 전사적 정보관리, 세 번째 사내 AI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지금까지 진전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발표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월 달에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이에요. 이 화면은, 먼저 팀장님들하고 2025, 사업 전략 수립할 때 두 번에 거친 워크숍 때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겁니다. 화면에서 보신 데서 바로 그 즉각적으로 이해되시는 거는 다양한 길이 있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벽들에게는 그 루트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루트명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기존의 노트보다는 새로운 것들 찾아가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도전과제일 겁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그러한 어떠한 뭐 유명세 그리고 뭐 이름을 남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2027 비전 달성과 관련돼서는 정해진 길이란 건 없다라는 걸 더 메시지로 던지고 싶었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책임함이 아니고요. 우리는 변화되는 환경에 아주 빨리 조응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긴밀하면서 또 유기적으로 그 방향 설정은 정해져 있지만 방법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수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팀장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2025년도에 내가 그대들에게 우리 구성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건 두 개다라고 했습니다. 예. 리더십과 권력 욕구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누구나 그 자리에서 갖게 되는 셀프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모두가 조금 작은 욕심이지만 꼭 개인별로 뭐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게, 뭐, 교과서적으로는 권력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 작게라도 개인적으로 다 다들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인사종합평가와 관련돼서 약간 개선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1월에 발표하고 3월에 교육하고 진행해 왔는데, 작년과 또 동일하게 4월 말까지 예, 사업 수주 과정에서 어, 좀 시간적인 부족함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임원진에서 제시한 이 종합인사평가안이 나름대로는 조금 더 심플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5월까지. 그래서 기존 안을 어떻게 2025년도에 개선할 것인지와 관련돼서 작은 고민들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 그중에 보면, 보면 어, 어, 이미 이미 공지되어진 공지되어진 내용들과 관련돼서 그거를 연중에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 예. 왜냐하면 그 종합인사평가안이 기본적으로 승진 및 조직 개편에도 반영될 뿐더러 2020년도 연봉과 관련된 거에 바로 직결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그 성과급과 관련된 부분들도 종합인사평가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연중에 변동은 할 수 없다로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내용을 좀 더 심플하게 하자라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획안에 따른 팀장, 사업팀원, 지원팀원들의 그 구성은 동일하고요. 좀 더 심플하게 아래 한글로 작업을 하던 것을 웹페이지에서 입력할 수 있게끔 개발 좀 했습니다. 한 PD 혹시 그 띄워놓은 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예, 화면에서 보시면 저희 인사종합평가지를 웹페이지로 간단히 만들었고요. 평가 대상자 세 분류를 했습니다. 사업본부 팀장 이상, 사업부서의 팀원, 그리고 운영본부 팀장 포함한 공통으로 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 기본 정보 입력을 하게 되고요. 저기서 사업부서 팀원을 한번 클릭을 좀 해주세요. 평가 대상자 구분해서. 네. 예. 그러면 그 성과평가와 관련돼서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 팀 공동 목표와 관련돼서 전체 100, 중에 10%를 차지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개별 성과 목표와 관련된 부분들, 예. 그 전문성과 관련된 거는 이제 본인 사업 프로젝트에서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업무 품질과 관련된 거는 예시에서 보여준 것과 동일합니다. 올해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었죠. 각종 산출하는 서류와 관련돼서 오류율을, 예. 이제 퍼센테이지와 관련된 건 팀에서 달리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비전 달성과 관련된 부분이 10%가 있습니다. 예, 2027 비전 그 달성과 관련돼서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예, 여러분들이 기재하시면 되고요. 어, 두 번째 큰 카테고리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전체 40%가 되겠고요. 공통 역량과 직무 역량 각각 한 개만 선택하신 걸로 됐고, 그리고 역량 선택 부분도 각각 세 개였던 걸 두 개, 세 개로 좀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각 그 구분 간 그 명확성을 좀 더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예, 근무 태도 및 조직 기여와 관련된 것도 임원진에서 한다라고만 되어져 있었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평가 기준을 오전 척도로 해서 예, 임원진이 함께 고민해가지고서 예, 평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요거 작성과 관련된 건 작성 예시를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면서 거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가장 긴 내용입니다. 전사적 정보 관리와 관련된 겁니다. 예. 전사적 정보 관리란, 네. 조직 내 모든 정보 자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 공유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과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통합적 접근법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학부 과정에서는 아마 한 챕터도 아마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예, 대학원에서 세부 전공 들어가시면 전사적 정보 관리에 대해서 세부 전공을 하신 분들 계시죠. 자, 기존의 전사적 정보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서 우리가 전사적 정보 관리 체계 아니 전사적 정보 관리의 개념을 갖고서 접근하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로 예,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현재가 그렇죠. 그리고 통합적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데이터들이 중복적으로 생성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생성된 정보들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별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최신 버전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터들이 송수신을 할 때 그 첨부하는 파일들이 간혹 구후 버전들이 전송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들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각 팀별로 인원 구성들도 다르고, 그리고 경험도나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팀들은 숙련도가 많이 다르면 모든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모든 팀원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팀은 이제 한 명, 두 명에게만 접근 권한을 두는 식으로 약간은 불명확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비효율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5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목표로 하려고 했던 협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보들이 흩어져 있음으로 해서 장애 요소로서 보여지고 있다입니다. 자, 그럼 전사적 정보 관리를 도입을 하면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도입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 그건 앞에 설명드린 기존 방식에서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한 반대쪽 측면이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확인하셔도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럼 왜 우리 회사가 전사적 정보 관리를 2025년 지금 사업 세팅돼 가지고서 오퍼레이팅 하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해야 되느냐와 관련된 이야기, 왜 하느냐와 관련된 겁니다. 자, 저희는 성장하는 조직입니다. 작년 중하반기 한 7, 8월까지는 세팅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저희가 성장 동력을 얻어서 작년 말부터 많이 성장하는 조직입니다. 성장하는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왼쪽 과거라고 함이 2023년 4년도 상반기이고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의 일부입니다. 기존에 2023년도 저희가 조직을 시작할 때는 자연스럽게 기존에
교육사업본부 인원들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 하던 방식대로 자연스러운 협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모두 함께 고민했고 함께 시행을 했고 시행 과정에서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프로세스가 돼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2명 단위, 많으면 3명 단위의 작은 팀으로서 나누었고 부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예, 대표와 부대표의 직접적인 관할하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거기서 장점은 있었죠. 즉석적인 예,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인원이 저번 노랑왕 편지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30명을 달성했고 지금 30명을 초과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서울시 인턴 2명까지 출근을 하게 되면은 플로우에 등록된 인원만 해도 33명이 넘을 예정입니다. 현재 성장기 조직이 갖고 있는 양적 측면은 저희가 모두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즉, 저희가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메이트라는 명명을 하면서 전문 분야별로 집중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명확하게 사업 분야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사업팀별로 거의 10억을 내외로 하는 그리고 7, 8억을 내외로 하는 큰 사업과 작은 사업 한두 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빠른 성장을 해올 수 있었죠. 그리고 유휴 자원들을 미리 계획하에 설정을 하여서 새로운 도전들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그러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정보 공유 측면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정보 분산이 시작되어졌고 정보 분산에 따른 폐해들이 예, 목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라면 우리의 목표점은 체계적인 협업 체계겠죠.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통합된 정보 관리를 성과로 만들어낼 것이다. 예, 그래서 왜라고 하는 것에서는 다음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차장과 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각 사업 분야와 관련돼서 전문성을 향상돼서 숙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파트너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거를 올해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 제안에 있어서 중심성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타 경쟁사 대비 해당 분야에 숙련된 전문가들이 상근자로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항상 1번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인 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부서별로 정보 격차, 즉 서로가 나뉘어져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게 되어졌다. 예. 그리고 빠른 성장 속에서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죠. 프로세스와 관련 돼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서 개편을 통해 가지고서 프로젝트 단위, 부서 단위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천적 단계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오해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헤쳐가는 데서도 전사적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입니다. 현재 우리 팜런닝과 관련된 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30% 가까이 신규 입사자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2년만 지나도 반 가까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팜러닝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있고요. 또 다양한 사업 분야를 지금 현재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팀장들에게 많은 정보권을 줘가지고서 PM들에게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들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팀이 갖고 있는 성과들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그 팀 성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입니다.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에 있어서 체계성, 그리고 부서 간에 공인된 정보를 통해서 소통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한다. 예, 이게 저희가 지향하는 네 가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을 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통합되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개인 작업들로서 있었던 것을 공유 플랫폼,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팀 공유, 전사 공유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만들어 나간다입니다. 두 단계는 그에 따라서 새로운 협업 문화를 만들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범 운영하고 있는 회의록, 나아가서 주간 계획, 주간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을 올해 말에는 개인 단위까지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 과정이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지고요. 내년에는 공식화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된다. 아, 네. 하반기에는 그거를 습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3단계는, 그럼으로써 2026년도에 전사적 정보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사업 시스템에 있어서 중심에 잡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는 작지만 아주 끈끈한 팀워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우리 업계 내에서 타회사들이 정말로 부러워할 정도의 충실한 내용을 가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엄두도 못 내는 사업들을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긍정적인 걸 발전시켜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업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일환으로 하나가 구글 워크스페이스입니다. 현재 파일 관리와 관련돼서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에 중복된 거가 많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이제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 나스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예. 최종, 이런 것까지도 있다는 거죠. 나스에 올라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누군가의 뭐 부족함, 누군가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여러 팀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 파편화된 정보, 복잡한 버전 관리, 접근성에 있어서 제한성, 불명확성, 권한에 대한 그 가이드가 없는 것들, 그럼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협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오른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서의 활동들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로서의 통합 시스템 제공으로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개인적으로 이미 접하신 분도 계실 거고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통, 협업,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안에 남아있는 파일과 정보들을 데이터로 전환하여 해당 데이터들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한 거가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며 장점이죠. 저희도 그러한 기능과 장점을 쫓아가겠다. 우리 것으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현재는 왼쪽에서 보시면 다우 오피스와 플로우와 그리고 각종의 나스죠. 나스를 쓰고 있고 AI 프로그램을 챗GPT를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긴 했으나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했었죠. 변경 후에는 다우 오피스와 플로우는 그대로 갑니다. 근데 기존에 개인 컴퓨터에 있었던 C 드라이브 그리고 나스 그거를 없앱니다. 그걸 모두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고 지금 회사 이메일은 구글이 제공하는 지메일의 팝러닝.co.kr로 변경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거는 추후 정확하게 공지가 될 텐데 이번 주 금요일 퇴근 시간과 함께 전격적으로 모두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과 관련된 거는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말고 다른 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이메일,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제미나이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그 가입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구글 제미나이 프로를 저희가 프로라고 하나요? 그거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미나이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사용을 무조건 사용을 할 테고요. 팀장급 이상은 제미나이 외에도 다른 AI 툴 사용과 관련돼서 지원은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AI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건데, 저희 사내 브랜드에 팜아이가 있는 거 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희 AI와 관련돼서 작년부터 해서 브랜드를 먼저 출범을 시켰고, AI와 팜을 결합시키는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부분들을 임원하고 그 연구개발 전담부서하고 함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는 올해 중반부터는 사업개발부도 참여해가지고 파마와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사적 정보관리와 관련돼 가지고서 사내에 업무 프로세스 전문가를 예,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업무 프로세스 전문가는 무슨 일을 한 사람이냐? 정의 자체는 저렇게 되어져 있죠. AI 기술과 업무 혁신을 연결하는 조직 내 변화 촉진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기술 트렌드를 모니터링,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것과 우리에게 지식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니터링 하는 거, 생산 도구 활용법을 개발하거나 배포해서 확산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 사내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발굴하는 내용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표준화 방안을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사내 AI 활용 확성 태스크포스 TF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업무 프로세스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 차원에서는 각종 TF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사내에서 전파하고 그 실천이 가능하기 위한 교육 및 가이드를 제공하는 거가 업무 프로세스 전문가가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사내 AI와 관련돼서 연결자, 촉진자, 문제 해결사, 지식 전파자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이런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입니다. 모니터 4개를 갖고 있는, 장 과장이 우리 사내 업무 프로세스 전문가로서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인사 발령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어렵다 그러면 장영진을 찾으면 됩니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장영진한테 욕하면 됩니다. 또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영진을 통해서 임원진에게 올라가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윤진 과장은 여러분들의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협업에 있어서 체계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가장 1번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직도에서는 변경이 없고요. 추가적인 역할로 업무 프로세스 전문가라는 것을 부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 워크스페이스가 오늘부터 해서 팀 단위로 전환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그 업무 시간 이후부터 구글 이메일로 모두 전환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말씀드린 장영진 과장이 하는 일과 관련된 다음 주까지 저희한테 제출된 그 일정입니다. 일정 관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거의 개별적으로 만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팀장급 교육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 모레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 목, 금 여러분들에게 월하는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는 문서들 그 일정들이 공유가 되고요.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업무 해야 될 일들을 요청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불편한 거가 있으면 장현진 과장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약속을 못 지켰죠. 몇 분 했어요? 네? 그래서 오 마이 갓.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자가 진행하시는 질문 올라온 것부터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패들릿 열어주세요. 자, 그 구글 스페이스로 진입하는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받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장영진 과장한테 하시면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대표님이 설명한 뭐 인사평가 관리하는 팀 개별적으로 사실 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전사적 정보 관리와 AI 이 활성화 TF를 이제 발족시켜서 거기에 헤드를 장영진 과장으로 임명하는 이 두 가지에 한정한 최필승 대표의 방향성에 관련된 생각을 내가 이해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 Q&A가 진행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대표님이 패들렛을 열어서 올린 질문에 대해서는 어쨌든 답변을 이 자리에서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 관련된 답변이 끝난 이후에는 실제적인 실무 절차에 대한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대신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어떤 목적을 회사에서 대표가 추구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히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납득시켜드리는 과정으로 이 시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일 위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여기 전사적 정보 관리 너무 광범위한 느낌입니다. 저거 해주세요는 최필승 대표가 올려놓은 건가? 질문 해주세요 같은데? 그쵸. 그쵸. 질문해 주세요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전사적 정보 관리 너무 광범위한 느낌입니다. 구체적인 구분을 나눠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는 뭐 PT하기 전이라서 올린 질문인 것 같은데. 예, 그 앞에 모두 발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구체적인 구분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전사적 정보 관리라고 하는 큰 개념 하에서 지금 진행될 것인데요. 오늘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그 경비 예산 관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하반기 말쯤에는 좀 프로젝트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예산과 그 비용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 전사적 정보 관리 체계 안에 넣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했고, 사업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이 전사적 정보 관리 안에 그런 예산 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큰 개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교과서로 접근하기보다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그 들여다 보시고 본인의 업무 관련성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바라건대 긍정적으로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적 정보 관리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CFO로서 재무 회계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다우랑 플로우랑 지금 구글 스페이스로 하반기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우는 위아고로 그다음에 플로우는 내년 1월 1일자에는 없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6개월의 파일럿 기간 안에 이 장영진 과장을 통해서 빨리 이 시스템에 적응해서 구글 스페이스 안에서 전체 공유된 전체의 생태계를 바꾸는 팜러닝의 작업이다. 그 목적은 대표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AI를 각종 보고서와 기획서에 이용하기를 원하셔서 질문드립니다. AI를 꼭 써야 한다면 회사에서 계정도, 개인 PC와 윈도우를 제공하듯 공식적으로 정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여러 새로운 툴이 나오고 있으니 다양하게 써보기 바라는 것은 연구하는 팀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결과를 내야 하는 팀이 그렇게 이것저것 써보면서 매번 실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기존에 직원들한테 AI 툴에 관련된 경비를 1인 한 가지 1만 원씩 회사에서 제공해 드렸어요. 이거는 AI에 관련된 생태계, 툴의 효율성에 관련돼서 경험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고서나 기획서에서 이용하기를 원하셔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저걸 이용하지 않고도 임원들이 그 사업에서 바라는 고퀄의 문서를 생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상대적인 평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사평가 안에 문서 작성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사업팀에서 각자의 직급에서 만들어낸 보고서와 기획서의 문서 작성 능력으로 임원들이랑 상급자한테 평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이 팜러닝의 수준, 그다음에 임원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제한된 인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 목차 안에서 고퀄의 보고서와 기획서를 작성해내느냐, 임원들이 경험했을 때 AI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탑다운 방식으로 이 생태계, 어떻게 보면 교육업이 앞으로 1년 안에 저희 임원들은 굉장히 AI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로 구분되어서 도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AI 툴을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AI 툴을 이용한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이 구글 스페이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혹은 제가 아니라 김진만 이사가 됐든 최필승 이사가 됐든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인 고퀄의 보고서와 기획서를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통일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AI를 통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고퀄의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 사용 안 하셔도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개인 PC랑 윈도우를 제공하듯이 제공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구글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글 스페이스에 있는 제미나이 프로는 지금 현재 외부에서 우리가 챗 GPT 프로와 똑같은 비용의 유료 계정입니다. 그걸 저희가 돈을 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처럼 제미나이 프로를 화면 오른쪽에 그냥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모든 업무를 할때 그것을 비소처럼 사용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되겠죠. 이제 금요일이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구글 스페이스의 새로운 생태계에서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탑재된 AI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보고서와 기획서, 일정 관리, 그다음에 그 이상의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빨리 학습해서 AI 사용 툴에 있어서 상당한 능력자가 되기를 팜러닝의 임원들은 바라고, 그런 데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까지 이런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비용을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그 돈을 관리하시는 부대표님께서 돈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용의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 가장 최선두에서 그 아니, 그 전파하시고 독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 성격에 따르면 제미나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반기에는 뭐 지원이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제미나이 기본으로 그 본인의 업무 성격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냥 그대로 다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자기 검열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냥 제가 결제해 드릴 테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여러분들이 마음껏 써보고 나 이거 업무하는데 효율적이고 저 8시간 일할 거에 3시간 일할 수 있어요. 무조건 제가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주 4.5일제 건의. 저 왼쪽 밑에 거 먼저 해주세요. 어떤 거 있어요? AI 부서의 활동 목적은 업무 디지털 전환인가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장표를 먼저 띄워드렸으면 나오지 않았을 질문인 거죠. 그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뭐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단위의 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사업 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게 있어서 DX는 뭐고 AX는 뭘까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2017년, 8년 이제 그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기업은 제가 아는 정상적인 기업 중에서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 부분과 사업 영역과 그리고 회사의 성격을 불문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농업교육회사, 우리는 큰 카테고리는 교육 사업 부분이죠. 예, 그 교육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걸 따라가는 기술적 역량, 그리고 개별 구성원들의 역량이 거기에 따라가냐의 문제인 거고요. 앞으로의 저희는 비즈니스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비즈니스는 돈이잖아요. 돈이 몰리는 곳은 모두 디지털로 전환된 곳일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저희가 AI 부서 활동 목적은 앞서 3단계로 말씀드렸죠. 예, 1, 2단계에서는 디지털 전환까지는 아닙니다. 3단계 이후부터는 디지털 전환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I 부서 활동 자료 공유. AI 부서에서 매주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직원들도 회사에서 생각하는 AI 활용 방향에 대해 알 수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AI에 대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지금까지 AI 부서에서는요,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AI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회의록을 먼저 파일럿으로 저희가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지금 1차 공유한 것이고요. 두 번째 주간 업무 보고를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개개인별로 하고 있는 업무를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하는 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AI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현재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저희가 학습하거나 아니면 논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회의록을 똑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똑같은 방법으로 회의록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다음 질문 내려주세요. 제가 예, 방금 말씀하신 거에 질문은 이제 AI 부서 활동 자료라고 질문하셨지만 좀 더 저는 답을 좀 넓게 좀 답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AI 기술력을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는 현재 저희가 스크리닝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저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거는 한 두세 개로 좁혀집니다. 예, 한 수십 개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음,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AI 기술력을 가진 연구개발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문 개발가 집단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긴밀한 협업 체계 내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명확화가 좀 덜 돼 있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 사업 부분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또 B2C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한 번도 쉼 없이 오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는 지금은 유용하지만 당장 다음 주에는 유용하지 않다라고 판별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쉼없는 그 도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많은 트렌드와 관련된 것,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들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한 노력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을지는 제가 한번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앞서 부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발령이 나는 AI 부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는
뭐 학습과 논의와 관련된 거가 뭐 특별한 게 있지는 않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도출하는 거가 지금까지 목표였고요. 이제 도출된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 과정에서 TF가 움직일 것인데, 그러한 과정들은 뭐 당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전체 내용이 공유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사업과 관련된 것은 혹시 저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어떻게 저희가 공유할 수 있을지는 제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부서에서 회의록, 그 다음에 주간 업무 보고, 그 다음에 구글 스페이스 안으로 이 저희의 생태계를 변환하는 것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 드렸다. 여태까지 AI 부서에서의 활동이 사실은 그게 거의 전부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LMS에서 듣는 강의 영상은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강의가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업무 툴 외에도 농업에 대한 강의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한 강의는 원하는 과목이 있으면 주세요. 제가 줌 강의를 열어드릴게요.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는 전문적인 강사님들 강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고 시간이 있으시면 그 강의에 추가로 뭐 비대면 방식으로 들어가서 듣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LMS에서 사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오늘 불참하신 이런 그 팜러닝의 지금 타운홀 미팅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직 올해 조직문화 TF의 헤드로 팜러닝의 조직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숙제거리들을 안고 있는데 한 번도 아직 TF를 못했습니다. 7월 달에 첫 TF를 열 생각인데요. 다양한 컨텐츠들을 어쨌든 그 DD쌤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같이 수료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글 스페이스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 그 다음에 교육 자료도 장영진 과장한테 영상 자료로 해서 DD쌤에 올려줄 것을 제가 이미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컨텐츠는 다양하게 할 것인데요. 그 1차적으로는 팜러닝 조직과 조직 문화 혹은 인사평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그 스페이스 안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걸 1차적인 목표로 삼을 예정이고요. 농업에 대한 강의는 그래서 올해 연말 적어도 내년 상반기 사업달 때까지는 사실 실행 계획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무실 환경이 또 있으세요, 답이? 그 LMS와 관련돼서 농업에 관련된 강의는 솔직히 사실 임원회의에서 얘기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부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첨언을 하자면 농업에 대한 강의를 저희가 어떤 그 프로그램 프로바이더하고 계약을 해서 올리거나 저희가 자체 생산하거나 한 것들을 우리 DD쌤 안에 FL 에두죠. FL 에두에 올려서 우리 사내 구성원들이 접근해서 학습할 수 있게끔 한다.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 괜찮은 프로바이더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만들 능력도 솔직히 별로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 업무하시다가 필요한 농업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아, 아그리에두 농업교육 포탈 통해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예. 그거 이상의 것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돈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거 쓰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없다는 말씀 너무 많이 하셔. 이해됐을 거예요. 또 다른 다른 얘기까지 거 있어요. 있어요? 네. 다만 저희가 DD쌤을 런칭을 할 때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홈페이지가 깨끗해지긴 했는데 왜 복잡해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후계농 신청 페이지 따로 있고 회사 안내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그리고
LMS 기능을 하는 애플 에두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애플 에두로 되어져 있는 LMS는 우리가 향후 사업화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브랜딩 작업은 계속 해낼 것이고요. 그 와중에 지금 여러분들 뭐 내용 들으신 분도 계실 테지만 저희 김지욱 A 부장님하고 이혜지 대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베리 라이브 24라고 하는 약간 좀 긴 명칭의 프로젝트가 부대표님의 전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산되어지는 교육과정들은 모두 저희 사내 구성원들에게 당연히 공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암묵적으로 소유한 컨텐츠들이 있죠. 예. 스마트폰 ICT 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한 교육 영상, 과거의 것도 있고 올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사내에 공유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유시킬 플랫폼으로서 FL에도 LMS 플랫폼을 굳이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도에는 이 이러닝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농업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 농업의 전 사업 과정에서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딸기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농업 세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재직자 교육에서 스마트 교육, 스마트팜 교육과 관련돼서 아주 틈새 교육과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을 2026년도에 이러닝 B2C 분야로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 파일럿으로 스마트베리 라이브 24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모두 우리 사내 구성원들에게 모두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느 정도 LMS 정비하면서 저희가 만들어낼 것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좀 필요한 주제들이 있다. 그거는 팀장 통해서 결제 올리시면 타 회사 거 들으시는 거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변이 길어서요. 자, 스마트베리 라이브 24. 예, 그 B2C를 이용해서 스마트팜 딸기 농장을 대상으로 한 이러닝 콘텐츠입니다. 전폭적으로 저희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에 비용이 매몰되면 다시는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할 거면 그런 태도로 하지 마시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실 환경이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직원들이 청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소독 방역 같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차장님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내년 양평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때까지는 현재 지금 자체 청소를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산으로 자리를 옮겨가서 거기에서 청소 용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은, 소독 방역은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저 의견을 듣고 나서 제가 김영희 차장한테 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해도 됐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그래서 소독 방역은 빠른 시간 안에 비용을 제가 알아보고서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층에는 6층에는 근무 환경도 그렇고 넓이가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5층은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이 평수 대비해서 청소하시는 분을 우리 층에만 구하기는 어려웠던 현실이 있어서 자체 청소로 지산 때까지 했는데 위층 아래층 합쳐서 쓰레기나 재활용 버리는 비용이라도 이제는 평수가 넓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를 비용이 단가가 맞아서 청소해 주시는 분을
알아볼 수도 있겠다. 이건 제가 어쨌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알아도 보고 방역은 실시할 건데 단가 대비해서 어쨌든 전격적으로 청소 용역을 통해서 청소를 시행하는 것은 양평동으로 이사 간 이후로 제가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 저 채팅창 좀 또 있어요? 뭐 있죠? 4.5일제. 주 4.5일제 근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윈윈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이경선 부대표님이 하신 건 아닌데 조금 강조를 좀 하신 것 같아서 이건 바라는 바가 아니라 언제 손으로 움켜쥘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 사업 메이트별로는 주 4.5일제가 안 되는 팀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부터 계속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산업계에서도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로자들의 수입에 변화가 없는 전제 하에서의 근무 시간 단축과 관련돼 있는 것은 전체의 예, 고민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서 말씀하시는 주 4.5일제가 주 40시간제를 유지하면서도 가능하고 40시간제를 줄이면서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뭐 유연적 근무라고 하는 개념들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모두 달성하도록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출퇴근 시간 선택제, 그리고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관련된 것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저 주 4.5일제와 바로 연결돼 있을 텐데 선택 근로제입니다. 그래서 어, 일일 근무 단위를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나 11시간 단위로 바꾸게 되면은 주 40시간이라는 총량을 맞추는 데 있어서 주 4.5일로 가는 데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밀한 검토를 여전히 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원격 근로와 재택근무와 관련된 것들에 지금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걸 먼저 하시는 한두 분이 혜택이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조금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응원해 주셔라. 예, 그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면 확산이 되어집니다. 확산이 되어지면 확산 과정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오해도 없어질 뿐더러 서로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 4.5일제 올 하반기에 부분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주 4.5일제 제가 먼저 말씀 꺼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4.5일제를 넘어서는 주 4일도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예, 이거는 58, 40시간도 꼭 제한을 두지 않고 그걸 바꾸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성장기에 있는 회사이지만 이미 머리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함께 보태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요 정도. 어쨌든 조직 문화, TF를 고민하는 수장으로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커피 머신을 더 좋은 걸로 바꿔주고 제빙기 용량을 더 크게 해주고 뭐 청소하는 아줌마를 들여주고 사실 이런 것보다 저는 어쨌든 선택 근로제,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 시스템, 재택근무, 그다음에 무급휴가 누구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한 명이라도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 우리 조직 안에서 어느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시스템이 정비되면 반드시 나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장급 이하에서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 수평적으로 임원의 데스크까지 올라오게 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와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할 것이냐, 이것이 제가 올해 하반기 조직문화 TF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 4.5일제인데 현재로는 현장 근무 업무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40시간을 맞추는 선에서 가능한 범위, 그다음에 그걸 넘어선 스마트 워크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지와 그다음에 뜻을 갖고 있다,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 혹시 다른 질문 채팅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 이외에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 회의에 지친 나머지 인원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빌어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층도 마찬가지로. 자, 없으시면 회의에 다 지친 걸로 생각하고. 김지욱 차장 손 들었나요? 기지개 폈나요? 박수 치고 끝내. 자, 박수로 가능하게. 끝낸다고 진짜? 질문이 없다고? 좀 그만 좀 하세요, 회의 좀. 아, 진짜. 나 지쳤어, 지금. 아까 올렸대. 자, 그럼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0분에서 나왔는데.